자, 매도인의 물품 보관 의무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5조, 86조, 87조, 88조까지 좀 더 살펴볼 텐데, 뭐 이 부분은 거의 뭐 사실상 CISG의 무역 계약이 이행과 관련된 조항 중에서 거의 끝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매도인의 물품 보관 의무라고 하는 것은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 수령을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물건을 안 받아가요. 쉽게 말해서. 대금 지급과 물품 인도가 동시에 이행돼야 되는데 매수인이 돈도 안 줘요. 매도인은 물품을 점유하고 있고. 그래서 매도인은 물건을 들고만 있는 경우죠. 그때 매도인은 물품을 보존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뭐 창고에 넣어둔다든지 아니면 뭐 보호할 수 있는 물품에 어디 뭐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뭐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돈이 들겠죠. 합리적인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매수인으로부터 그 돈을 받을 때까지 물품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돈이 들어가요. 창고비가 든다든지 뭐 보관료가 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장치 비용이 든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경우에 이제 당연히 매도인이 물건 들고 매수인이 물건 받아가야 되는데 물건도 안 받아가고 돈도 안 주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매도인이 물건을 그냥 길에 내버릴 것이 아니라 일단 들고 있으면서 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비용이 발생하면 그것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자, 매수인도 그런 물품 보관의 의무를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매수인의 경우는 물품을 매도인으로부터 수령을 했죠. 물건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이제 뭔가 문제가 있거나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뭐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계약상의 권리에 따라서 매도인에게 물품 거절을 하거나 뭐 돌려주거나 반환하거나 뭐 이런 경우죠. 그런 경우에 매수인은 물품을 보존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조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돌려주거나 반환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뭐, 창고에 넣어둔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죠. 아니면 자기 영업소에 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품이 파손되거나 손상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일단 뭐 그렇게 해야 뭐 돌려주거나 뭐가 이런 것들이 이행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매도인으로부터 받을 때까지 물품을 유치할, 가지고 있을 권리가 있죠. 매수인 앞으로 발송된 물품이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둘 때, 보통 매수인의 물품 인도 의무를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와 관련해서 매수인이 물품 수령을 할 때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매도인이 물품 인도를 하는 것으로 인도 의무를 이행을 하죠. 그런데 이때 매수인이 뭐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물품을 거절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을 위해서 물품을 점유해야 됩니다. 일단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대금의 지급이 없이, 그리고 불합리한 불편이나 불합리한 비용이 없이 행해질 수 있는 경우에 해야 됩니다. 매도인이 건네준 물품을 거절해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죠. 하지만 이것이 행해지려면 돈을 먼저 주는 것도 아니고 매도인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불리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한도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규정은 매도인이나 또는 매도인을 위해서 물품을 관리하도록 수건된 자가 목적지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바로 주면 되거든요. 매수인이 본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매도인이 대리인이 있어요. 매수인이 물품을 거절해요. 그냥 바로 주면 되잖아.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지. 국제거래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받았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일단 돈 주는 것도 없이 일단은 갖고는 있대 거절하는 거니까 이제 반송을 하거나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자신의 어떤 비용으로 합리적으로 보관을 해줘야 돼요. 보존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창고에 넣어두거나 컨테이너에 넣어두거나 어떻게든 이렇게 킵해놔야 되는 겁니다. 안전하게. 거기와 관련돼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 매수인이 됐든 매도인이 됐든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그 발생 비용을 뭐 그냥 불합리하게 내가 너를 위해서 물건을 맡아놨어 1억 내놓으시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비용으로 불합리하지 않게 창고에 맡겨둘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창고에.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내용은 물품의 매각에 대한 내용인데 88조의 내용이 요거 조금 길어서 끊어졌어요. 이 88조의 내용을 보면 85조와 86조에 매도인이 물품을 보관하거나 매수인이 물품을 보관하거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상대방에게 물건을 안 받아가거나 매수인이 물건을 안 받아가서 매도인이 들고 있거나 매수인 입장에서 물품을 반환하거나 거절하는 상황에서 매도인에게 바로 물건을 넘겨주지 못해서 매수인이 들고 있는 그 상황, 그러니까 85조 상황, 86조 상황의 경우에도 천년만년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천년만년 뭐 제3자 창고에 보관을 시켜둘 수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계속 창고료가 발생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물품을 보존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당사자. 이게 매도인이 될 수도 있고 매수인이 될 수도 있죠. 상대방이 물품의 점유와 반송에 대해서 대금이나 보존 비용. 그러니까 매도인의 경우에 매수인이 물건을 안 받아서든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도인의 물품을 거절했는데 이 사람들의 상대방 비용으로 내가 그 보존을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치러야 되는데 안 돼요. 지연이 돼요. 안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한테 알려야 됩니다. 야, 네가 가져가야 될 물건인데 계속 안 가져가고 나 지금 계속 창고비만 드는데 그럼 내가 팔아버릴게 라고 통지를 해야 돼요. 특히 물품이 급속하게 변질되기 쉬운 것이나 보존하는데 불합리한 비용이 청구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냉동식품, 냉장식품. 오래 놔두면 썩고 상하고 상품의 가치 떨어지고, 그리고 냉장이면 기본적으로 냉장 창고에 발음이 안 되죠. 냉장 창고에 넣어둬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냥 일반 창고에 넣어둘 수 없잖아요. 요즘에 말하는 콜드 체인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 경우에는 그런 것과 관련돼서 매각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급속하게 이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의 경우에 매각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팔면 판매 대금이 나오겠죠. 그 판매 대금에서 내가 물품을 보존하고 매각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실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경비라고 할게요. 기업은 보통 경비라고 표현하니까 매각 대금에서 그 경비를 빼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면 됩니다. 이 물건의 가치가 100만 원인데 이 물건을 갖고 있으려니까 계속 창고비가 들어서 창고비 뭐 20만 원, 매각 비용 20만 원이 들었어요. 팔았어요. 그러면 그 비용 제외하고 나니까 60만 원이죠. 60만 원 상대방한테 돌려주면 됩니다. 그걸로 끝.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계약 해지를 하면 돌려줄 물건이 있으면 돌려주면 되고 돌려줄 돈이 있으면 깔끔하게 돌려주고 빠이빠이 하면 되는데 이제 약간 뭔가 찝찝하게 이제 끝내는 거죠. 빨리 안 가져가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팔아버리는 거죠. 팔아버리는데 양심상 인마이 포켓 하지 않고 이제 돌려주는 거죠. 매각 비용 빼고 돌려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깔끔하게 헤어지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실 CISG는 뭐 88조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101조까지 있어요. 그 89조부터 101조까지의 내용은 뭐 CISG 협약의 가입이라든지 뭐 어떤 그 CISG 내용의 유보라든지 협약의 파기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 이행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루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까지 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88쪽까지 내용을 살펴보았고 여기까지 CISG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약간 시간적으로 조금 더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뭔가 여기서 CISG의 내용을 쭉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깔끔하게 끝내놓고 다음 시간에 무역 계약의 종료 그리고 인커텀스는 여러분들이 무역학 개론이나 상무론에서 배우는 그런 인커텀스는 아닙니다. 인커텀스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 한번 하고 우리는 계약론 시간에는 FOB와 CIF에 좀 더 집중해서 FOB 계약과 CIF 계약을 중심으로 더 심화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고 이번 주는 뭐 CISG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조금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